자,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배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대칭 키의 키 배송 문제예요.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의 기본 연산, 그다음에 RSA에 대한 공경, 이런 것들을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키 배송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공개키 암호의 정의를 잘 살펴보고 기본적으로 이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어떤 철학으로 구현이 되었는지 여러분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암호학의 분류 이거는 매번 시간마다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메트릭 사이퍼 배우고 블락 사이퍼 배우고 스트림 사이퍼 배웠죠. 그래서 중요한 이제 데스에 대한 거를 배웠죠. 데스 파이스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어시메트릭 사이퍼,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에 대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공개 키는 어시메트리 사이퍼스는 암호키하고 보코아키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개인 키하고 어떤 이제 앨리스가 있으면은 개인 키하고 공개 키하고 쌍으로 갖게 됩니다. 쌍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요. 이 공개 키는 공개해 주는 거예요. 뭐 해커가 알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공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키는 누구만 알아야 되는 거죠? 앨리스만 알아야 되는 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키가 되는 거죠. 비밀키. 근데 개인 키하고 공개 키는요, 어떤 수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관계가 있어서 페어로 항상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개 키를 안다고 해서 문제는 개인 키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 키를 안다고 해서 개인 키를 유추해내는 것이 very difficult,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한 이제 수학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공개 키하고 개인 키를 만들어야만이 수학적인 관계가 있긴 있어서 이거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의 문. 비밀의 문을 알아야만이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비밀의 문을 안다고 그래서, 비밀의 문을 안다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또, 비밀의 문을 안다고 그래서.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비밀의 문이 있는데, 이 비밀의 문을 안다고 그래서 또 이 개인키를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학적인 관계가 있는 거냐? 바로 소인수분해 문제, 이산대수 문제예요. 예를 들면 n이 p 곱하기 q, 이 p하고 q는 서로서입니다. 1과 자기 자신만 나눠지는 수가 되겠죠. 소수죠. 그러니까 요 n이 n을 주어주고 pq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pq를 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PQ를 주어주고 N을 구하는 건 쉽죠.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근데 N을 주어주고 P하고 요 Q를 구하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N이 큰 수일 경우에, 상당히 큰 수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산대수 문제는 예를 들면 이 이제 모듈러 함수가 나오는데 나머지 함수죠. 뭐 나머지 얘를 주어주고 P를 주어주고 C를 주어주고 N도 알아요. 이 세 가지를 알면 이 D를 구하는 게 쉽죠.
원래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모듈 함수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소인수, 이 소수를 구하는 거, 이 소인수 분해해서 소수를 구하는 거는 소인수 분해 문제입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쉬운데 역방향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C, D, N을 주어주고 P를 구하는 거는 쉬운데 이 역방향으로 P, C, N을 주어주고 D를 구하는 건 쉽지 않다. Very impossible, very difficult이다. 라는 겁니다. 자, 비밀키 전송은 불필요하고요. 키 개수는 2의 n이에요. 앨리스 자기 자신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 한 페어로. 예, 그래서 n이 만약에 두 개면 네 개가 필요하고 두 쌍이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안전한 인증이 쉽고 암호화 속도는 근데 느려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수학적인 연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칭키보다는 느리다. 경제성도 낮다. 전자서명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 상대적으로 대칭키보다. 키 배포 및 관리의 편리성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대칭키하고 공개키, 대칭키를 많이 배웠고, 공개키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아직 공개키를 안 배웠지만, 그러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건데,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느냐? 대칭키는 장점만 이용하는 거예요, 장점만. 암호화 속도가 빠르니까 대량의 데이터가 많은 거는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면 되겠네. 경제성도 높으니까. 그렇죠? 이 장점만은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키는 단점이 있긴 있는데 장점이 뭐가 있나요? 전자서명이 아주 간단하네. 전자서명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키 배포 및 관리의 편리성이 높네. 요거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정성 전자서명도 높네. 요렇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우선 이 공개키로 키 배포 관리가 편리하니까 이 대칭 키를 뭐라 그러나요? 키 배송을 할 때 대칭 키의 키 배송을 할 때 요 공개키를 이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키 배송 문제라는 게 뭐냐. 대칭 암호를 사용하려면 그 대칭 키를 사전에 앨리스하고 밥이 서로 통신하려면 이게 대칭 키로 어떤 문자를, 데이터를 대칭 키로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려고 그러면 키를 서로 상호 공유해야 되겠죠. 그럼 이 키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어, 대칭 키가 없으면 밥은 복화가 불가능하니까요. 그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으냐?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키의 사전 공유에 의한 해결, 키 배포 센터의 해결, DP 할만 키 교환, 공개 키 암호화의 해결. 그런데 문제는 키 사전 공유라는 거는 서로 앨리스하고 밥이 만나갖고 뭐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뭐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만나서 이 키를 사전 공유한다라는 거는 이 인터넷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메일로 보내는 거는 이게 불안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에 의한 해결은 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키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해커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드 트러스트 파티에서 제3의 어떤 신뢰 기관을 둬서 키 배포를 한다는 건데 이 자체가 이제 아, 해킹의 대상이 된다라는 또 위험 요소가 이제 또 따릅니다. 자, DPL만 키 교환 방식, 그 다음에 RSA라든지 우리가 배우는 이 공개 키 방식으로 해서 교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왜 키 배포 센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DPL만 교환이라든지 이 공개키가 나오기 전에 전문가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이거 생각해낸 거죠. 그러면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학습해보고 하지만 이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가지를 사용한다. 자, 키를 먼저 함께 이메일로 만약에 뭐 보낸다. 우리가 이제 사전 공유하기 위해서 키를 자, 메시지를 요 키 있죠? 요 대칭 키입니다. 비밀 키죠.
자, 비밀 대칭키나 또는 비밀키 이렇게는 같은 용어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비밀키는 앨리스하고 반말하는 비밀키죠. 대칭키죠. 키가 같으니까. 자, 키를 암호화를 해서 암호화해서 요 키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보내면 밥이 요 키가 왔으니까 요걸로 복호화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내면 이 MITM 공격을 해서 이게 언시큐어드 채널이기 때문에 인터넷은 언시큐어드 항상 언시큐어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 키가 있으니까 그걸로 도청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KDC 사전 공유에 의한 키 배송 문제 해결은 안전한 방법으로 키를 사전에 건네주는 건데 직접 전달은 안전하죠. 만나서 하는 건 안전한데 그거는 근데 인터넷 세계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메일은 위험하고 인원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대칭키 경우에 2에 n에 n-1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n이 적으면 상관인데 n이 크면 클수록 키의 숫자가 엄청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키를 어떻게 분배할 거냐, 배분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KDC에 의한 해결. 암호 통신할 때마다 통신용 이 비밀키를 KDC에 의해서 의뢰를 해갖고 개인과 KDC에서만 키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참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키 배포 센터의 역할은 이제 컴퓨터에 지정을 하는 거죠. 네? KDC 용도의 어떤 컴퓨터에다가 이러한 역할을, 기능을 구현을 해 놓는 거죠. 그죠? 구성원 전원의 키가 이제 보존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킹의 대상이 돼요. 이거 털리면은 뭐 다 아는 거죠.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본 건데, 자, 앨리스하고 이제 밥이 이제 통신을 합니다. 이 앨리스하고 밥은요, 이 KDC에 자기 개인 키를 등록을 합니다. KA하고 KB. 네, K하고 KB 자신의 그 대칭키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K하고 B는 같지가 않아요. 예, 자기 그 키를 비밀 키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대칭키를. 그러면 누구하고 통신하는 겁니까? 앨리스는 밥하고 KDC하고 통신할 때 바로 요 KA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KDC하고 밥하고 통신할 때는 KB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 등록하는 것도 어떤 보안이 필요로 하는 거죠. 보안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보안이 없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자, 그럼 어떻게 이제 해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깥에 통신 용신을 해요. 이 앨리스가 밥하고 나 통신할게. 밥하고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를 좀 만들어줘. 그러면 KDC가 K라는 그 AB. 자, 요게 K라고 했을 경우에 AB하고 통신하기 위한 세션 키, 비밀의 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A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앨리스에게. 줄 때 뭘로 암호를 하냐면 요 KA로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KA는 KDC하고 앨리스만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암호화해서 주면 KA는 앨리스가 만든 거니까 복호화해서 세션 키가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요 세션 키, 요 K는 밥하고만 아는 비밀 키가 되는 거죠. 요걸로 암호화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KDC는 또 KB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KB라는 이제 비밀 키를 쌍방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를 밥의 비밀 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KB로 그 복호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또 세션 키, 비밀 키. A하고 B 간에 앨리스와 박 간에 통신하기 위한 이 비밀 키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KDC를 이용하는 키 배분 센터를 이용하는 이제 세션 키의 공유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는 이 책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한 거고
좀 KDC의 실제 동작 원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 배포의 문제점은 구성원 증가 시 키 배포 센터가 부하가 되겠죠. 많으면. 고장 시, 이게 고장, 이 서버가, 이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전체 통신 마비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용을,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뭔지를 또 고민을 이제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연구를 하는 거죠.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